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이번에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대차 이제 소원풀이 좀 하는 건가요? 그동안 뭐 호시탐탐 이 중고차 시장 노려왔는데 진출을 이제 강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2019년을 기점으로 열심히 진출하겠다라고 계속 메시지는 내놓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완전히 사업 자체에 우리가 착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원풀이 했다고 보면 되죠.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이제 중고차 유통에 뛰어드는 게 물론 뭐 외국에서는 있는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적 걸림돌 이런 건 다 없어진 건가요? 원래는 이제 대기업 자체가 진출이 제한되는 업종이었는데 2019년도에 그 자체가 해제가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다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 네. 아직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진출을 확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부의 뭐 최종 결정만 남은 뭐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지정을 할지는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 위원회가 아직 열리고 있지 않아서 그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이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도 뭐 중고차를 사고 파는 건 동일할 텐데 네네. 그럼 이제 중고차 사고 팔려면 뭐 현대차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장에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 거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직접 가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거래할 수도 있고요. 이제 결국은 수많은 지금 우리가 중고차를 거래할 때 내 차를 팔려면 누군가한테 차를 맡기거나 네. 또는 내 사라면 누구한테 차를 사달라고 하거나 하잖아요. 거기에 자동차 제조사가 큰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하나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중고차를 이제 뭐 사주기도 하고 뭐 팔아주기도 한다는 팔아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중간에서 네. 유통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차를 취급하는 겁니까? 그 차종이나 연식 같은 것도 결정이 됐나요? 그렇죠. 이제 모든 차를 현대차가 취급할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5년 10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형 고급차 중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차가 사실 5년에 10만 킬로미터 이내에 거의 새 차급에 가까운 중고차를 많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집중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저런 차는 사실 뭐 새 차나 광택 정도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현대차 말대로 정말 소비자들 위한 거라면 오히려 더 오래 타고 좀 많이 뛴 그런 차를 좀 비싸게 잘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수익성 측면을 보면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가 거래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죠. 네. 동일하게 퍼센테이지로 마진율을 가져간다 그러면 비싸고 연식이 얼마 안 된 차가 사실은 유통 수익은 더 크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중고차의 품질, 네네. 이걸 정말 내가 믿고 살 수 있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현대차는 뭐 어떤 식으로 그걸 인증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현대자동차는 정비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차를 사면 대부분 그 정비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의 이력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200개 이상의 항목을 품질 검사해서 우리가 직접 인증을 하고 이 제품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보증까지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겠다. 지금 이런 전략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증 절차가 있다라는 거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뭐 비용 문제가 들어갈 텐데 네네. 그러면 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중고차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수익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서 이제 거래를 연결해주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많이 보증을 해놨으니 사는 사람은 조금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 뭐 구입가는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또 판매가가 꼭 그렇게 올라갈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중고차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테고요. 애써 제품을 잘 상품화를 해놨는데 찾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건 수요와 공급에 따라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차종이 또 인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달라질 수 네네.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좀 차이는 벌어질 수 있다. 벌어질 경우에 수 있는 따라서. 거죠. 네. 어쨌든 중고차 구매하는 분들은 사실 뭐 5만 원, 10만 원 갖고도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네. 이게 아무리 현대차가 들어와도 이 중고차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면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살 때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고 할인점에서 살 수 있고 재래시장 이용할 수 있잖아요. 중고자동차는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회사가 들어오면 일종의 백화점이 들어왔으니까 네.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는 그래도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더 지불하라. 이제 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중고차 시장 하면은 사실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속고 당하는 시장 뭐 이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현대차가 뛰어들려고 한 진짜 속내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중고자동차 시장이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심하고요. 소비자 불만이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차는 한 번 팔면 한 번 이익 내고 끝납니다. 네. 근데 중고차는 한 번 팔리고 나면 그게 2번 거래되고 3번 거래되고 4번 거래되고 심지어 10번까지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네. 계속 유통 수익이 발생하죠.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전체가 지금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는 중고차 거래 유통을 통해서 일종의 새로운 수익 사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중고차 시장이 그만큼 큽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연간 한 387만 대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해 예측은 한 400만 대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신차 판매가 지금 174만 대인데 적게는 174만 대지만 많게는 185만 대인데 이 정도 수준이 지금 벌써 저희가 한 10년 이상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새로운 수익원으로 유통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네. 자동차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주면 우리는 충분히 네.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 기아차가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가 넘는데 네네. 자, 이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오면 중고차 시장에서도 좀 절대 물량을 차지할 그런 독과점에 대한 우려 이런 건 없을까요? 충분히 우려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도 상생 방안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하지 않겠다. 네. 전체 물량에서 한 3% 정도만 우리가 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10% 이상은 하지 않겠다. 네. 나머지는 다 기존의 사업자가 충분히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현대자동차에 다른 차를 팔려고 오는 사람이 오더라도 네. 그 차는 다 돌려주겠다. 네. 다른 매매 사업자로 해가지고 상생 방안을 내놨죠. 그러니까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 것 같은데 기존 업체들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물고기에서 메기가 하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권 측면에서 오랜 시간 반대를 했었고 이제 반대를 하면서도 원했던 건 뭐냐면 중고 시장을 내주니까 그만큼 신차 판매권을 달라라는 네. 요구가 있었지만 이제 거절이 됐고요. 결국은 중고 자동차 시장도 이제 대형화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그래서 서로 좋은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현대차, 중고차 진출이 이 새차, 그러니까 신차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새차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고차 가격이 높아지면 네. 새 차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를 살 때는 이 차 3년 뒤에 되팔 건데 그때 가격이 얼마가 나오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3년 뒤에 가격이 높으면 아무래도 신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중고차 거래를 통해 가지고 유통수익을 측면하는 것도 있지만 네. 신차 판매에서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의 최종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이제 그렇죠.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들은 뭐 대기업이 진출한다 하면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뭐 좋아해도 이렇게 뭐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하는데 이 중고차 시장에서만큼은 제발 좀 들어와줘 하는 그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의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보도나 뉴스를 보면 중고차 사러 갔다가 사기당하고 그런 경우가 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꽤 있었고 그렇다 네. 보니까 대기업이 직접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는 여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곳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돈은 비싸게 지불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중고차 시장도 좀 투명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들 기대만큼 좀 시장이 투명해질까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품질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는지를 자동차 제조사나 중고차 거래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줘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가 시장이 변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경제 정책이라서 네네. 결국 이제 이달 안에 정부가 이제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가 가장 이제 궁금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네. 관문이 중소기업 벤처부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이미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더 이상 대기업이 진출해도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아마 같은 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전제하에 현대차도 최근에 하겠다라고 네. 이제 선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ETY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